반갑습니다. 오늘은 178에서 179페이지 명제와 조건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 들어갔죠? 이제 오늘부터 명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명제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수학하면 가진 편견들이 몇 가지 있죠? 수학은 숫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에서 문장을 더 많이 볼 거예요. 숫자 많이 없어. 이거 보세요. 이거 개념 멸기에서도 숫자가 이거 지금 하나 나온다. 그치? 많지 않지? 그럼 이번 단어는 도대체 뭘 하는 단어이길래 문장을 위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학적 탐구 주제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1학기 때 복소수, 숫자를 탐구하기도 했고, 이렇게 말의 도형, 원이나 직선 이런 걸 탐구하기도 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모임에 대해서 막 탐구를 해보겠다면서 집합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뭘 수학적 탐구 주제로 올릴 거냐면요. 문장 같은 거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문장 자체, 이제 논리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평소 말하고 이야기하는 문장들은요, 말하고자 하는 주요 논리가 있고, 이를 표현하는 공통된 형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춤추면 땀난다. 이런 거 있죠. 땀난다. 이런 거 있고, 이틀 굶으면 배가 고프다. 이런 문장 있죠. 그렇죠. 다 다른 문장 같지만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다르고 다 그렇지만 형식은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특정 형태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하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쵸? 하면 이런 부분을 이제 논리학 기호로 P라고 하고, 자, 이런 부분을 Q라고. 자, 그럼 논리 기호로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앞서서 쭉 살펴볼 앞으로 쭉 살펴볼 예정인데, 이것들에 필요한 기초들, 용어 같은 것들을 오늘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용어 나오네요. 명제. 자, 이거는 참인지 거짓이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하는 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좀 애매하면은 안 돼요, 사실. 여기 보면은 춤추면 땀난다 있는데 땀 안 나는 사람도 있죠. 그쵸? 땀 안 나는 사람이 없나? 하여간에 여러분들 이제 기준이 모호하면은 그냥 가만 서 있는 것도 하나의 정적인 춤이다라고 해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장 말고 확실한 문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명제랑 비교되는 게 있는데요. 비교되는 게 이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명제랑 조건은 엄청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변수가 있어야 되죠. 그쵸? 일단 식의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 판별될 때 이런 문장을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조건이나 문장이나 식을. 자, 그리고 위에 설명이 좀 덧대기인데요.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 변수 때문에. 변수가 뭔지 안 정해지면 모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맨 위에 개념 멸기에 3개 문장 나오죠.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 알기로 제주도가 제일 커요. 면적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일 큰지 아닌지 판별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명제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수도이다.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다고 해서 명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은 다 명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3번 봐봐요. X는 10 이상의 양의 약수이다. 이 문장이라고 전부 다 명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참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X가 3이면 어쩔 건데 그럼 양의 약수 아니잖아. 5면은 양의 약수가 맞아. 양의 약수가 맞아.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이런 녀석들은 밑에서 얘기한 대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부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부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기호로는 물결 P, 이거 not P라고 읽으면 돼요. not P 이렇게 나타내는데, 조건 P라는 게 있으면, 조건이나 명제에 P라는 게 있으면은 P가 아니다를 뜻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예를 들면요. 사과는 단맛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문장을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얘들아 피야 하면은 사과는 단맛이다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피라고 하는데, 자, 이 녀석 부정 not 피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이 not 피는 뭘 뜻하냐? 사과는 단맛이 아니다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 기호 체계에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근데 지금 방금 살펴본 거는 이 P라는 게 명제였죠. 그쵸? 명제였기 때문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과가 단맛이 나죠. 그쵸? 단맛이 아니다, 단맛이 안 난다. 뭐 이거는, 자, 그러면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참거짓을 여기 이제 부정과 부정 아닌 것 사이에서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주요 탐구 과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명제 말고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리집합이랑 관계가 돼요. 자, 여기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 P가 있는데 이걸 부정할 수 있겠죠. not P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조건 P라는 건요, 진리집합이 있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x는 10의 약수. 아까 나왔던 개념 별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조건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0의 약수 집합을 구하면요, 만족한 x를 구하면 1, 2, 5, 10이 있었죠. 그쵸? 얘가 진리집합인 거예요. 자, 얘가 진리집합인 거예요. 자, 이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P. 자, 그럼 이때 부정 not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한을 두는데, 이때 전체 집합은 x는 10 이하 자연수라고 할게요. 10 이하 자연수에서 P는 x는 10의 양의 약수에서 1, 2, 50을 구한 겁니다. 그럼 나P는 x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때 이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진리집합은, 그쵸? 전체 집합에서 양의 약수가 아니다 했으니까 P를 뺀 게 되겠죠. 즉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과 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 부정이 not P이면은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우리 체크해 두고요. 이걸 토대로 수업 시간에 좀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할게요.